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현금 30억이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10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들한테 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찍었던 화양동 건물은 내가 그런 건물 나오면 또 바로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 매각 사례가 많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하신 분도 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실제 100% 거래가 된 건물로만, 사례로만 지금 저희 영상을 좀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100%. 네, 100% 여러분께서 조금 믿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시고 생각보다 좀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은퇴하시면서 현금 10억으로 투자할 건물을 찾고 계셨는데 영상 보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상담을 통해서 좋은 건물을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30억으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첫 번째 건물은 70억짜리 건물이고요. 강동구 역세권 상업지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성도 있고 나름 수익도 나오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치 한번 보시죠. 위치는 강동역 2번 출구에서 230m,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앞에 30m, 측면 10m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네, 강동 성심병원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죠. 상업지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이 건물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인데, 보시면 인근 상권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1층에 약국이 들어가 있고 바로 옆 건물을 보시면 옆 건물에는 2층에 커피인그루나루, 약국, 맘스터치, 나름 좀 유명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랑 커피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이 두 건물 빼고는 다 오피스텔이라든지 높게 올라가 있어요. 상업지라서 건물들이 높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왜 얘만 낮게 있냐? 공동개발구역 지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면 두 건물이 같이 올라가지만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이 좀 불가한 건물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죠. 네, 개요입니다. 대지면적 104평, 연면적 302평,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매가 70억에 거래되었고요. 건물가로 따지면 평당 6,700 수준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저렴한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인근 시세를 봤는데, 인근에는 최근에 매매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울권에서 비교를 하자면 솔직히 은평구에 있는 상업지도 거의 지금 평당 1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강동역 역세권 상업지 코너 건물이 6,700이면 나름 금액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남 사구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끼더라고요. 은근슬쩍 껴있더라고 어느 순간. 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 3.2%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진으로 보시더라도 좀 노후가 된 건물인데, 현재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요. 좀 오래됐는데도 수익률은 3%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뛰어난 건물이죠. 네, 그래서 얘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이 안 됩니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보시는 대로 이제 이 건물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물과 같이 공동개발구역 지정으로 묶여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상 공동개발구역 지정으로 묶여 있는 걸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행정사나 건축사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하지만 그 절차가 워낙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은 접근을 하려면 그냥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만 해서 상층부의 병의원이나 이런 걸 맞춰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평당 1억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인 거죠. 상업지니까.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건물도 보면은. 이거 매입하시는 분은 70억에 샀지만 현재 대출은 53억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사실 5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이 개인으로 받았을 때는 한 45억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랑 이런 거를 했을 때 현금 30억이면 충분히 매입을 하고 남을 정도의 물건이었다. 수익도 나오니까 또 이자도 또 감당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인데, 수익이 3%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충분히 이자랑 감당하고 내가 또 남길 수 있는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매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건물입니다. 그 방금 얘기했던 건물 바로 이제 옆인 강동의 이제 송파 지역이거든요. 아, 여기는. 송파 좋죠. 네, 오금동인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방영 1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약 한 170m. 우사인 볼트는 20초 만에 갈 수 있는 그냥 거리. 여기 2분이라 있지만 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이제 초역세권에 지금 위치하고 가깝네요. 있는 상권입니다. 여기는 사실 좀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아파트 배우 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대수를 보니까 3,000세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파트로 둘러싸인 지역이긴 네, 합니다. 좀뭐 약간 항아리 상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랑 또 이제 가깝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1, 2층은 먹자 상권, 먹자로 이제 임차가 되어 있고 이제 상부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으로 좀 임차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자료를 이제 다른 분한테 좀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가 괜찮아? 네, 여기 어떤 상권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한 상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만큼 답사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제 다음 이제 건물 개요로 넘어가 보면은 답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세요. 네, 건물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 금액은 50억에 사셨어요. 아, 네. 좋네요. 네, 벌써 한 두 달 전이에요. 한 10월 달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대지 평수는 이제 125평. 125.99구니까 126평 정도에 사셨고 이제 연면적은 384평.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이 건물을 이제 평당 약 한 3,9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송파인데. 네. 강남 상구에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에 좀 속해 있는, 저렴하죠. 속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 3.8%가 나왔습니다. 매우 양호합니다. 네, 엄청 많이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네. 이제 송파란 지역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도로 넘어가 보면은 건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찔리면 피날 것 같은데. 총알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좀 막 약간? 총 맞은 것 같아, 막. 이제 총알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제 건물을 제가 로드뷰를 잠깐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전면이 길구나. 엄청 길죠. 그래서 1층에만 점포가 지금 5개가 들어가요. 네. 1층에 점포가 들어가면 이제 사실 건물에서 가장 많이 수익이 나오는 게 이제 1층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3.8%이다 보니까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대출이 여기 40억이 나왔어요. 50억짜리가? 네, 50억 건물인데 RTI 때문에 은행에서 나온 거는 40억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저번에 10억짜리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한 10억이나 15억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투자가 가능했었던 건물이고 이제 이자까지도 좀 감당이 될 수 있었던 건물이라서 좋은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평당 매매 금액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주변 시세가 2011년도에 팔린 사례거든요. 이게 뭐 물론 그만큼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좀 특수 사례가 여기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이 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자녀분들한테 이제 건물을 좀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좀 처분을 했었던 건물이라 이제 평당 금액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좀 매매가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 30억뿐만이 아니라 한 15억, 20억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었던 건물이라서 오늘 이제 사례로 한번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건물은 저희가 너무 강남권 건물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비강남권 건물인데 배우 세대에 쌓여 있고 또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코너 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5호선 행당역 3번 출구에서 약 126m 도보로 1분 거리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이것도 코 닿는 거리네. 키 정말 크신 분은 코 닿을 수 있죠. 지도로 보시면 저기 20m, 15m, 6m 도로 3면 코너에 있는 건물이에요.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네, 신축 건물이고 1층에 LG U+ 들어가 있고 옆쪽으로는 CU 편의점 들어가 있습니다. 2, 3, 4층으로 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막상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총 셋, 1층에 둘, 상층부에 하나. 건물에 임차인이 3명 있다는 거는 관리가 나름 하기 편하다는 거거든요. 엄청 편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1층에 선호하는 업종은 편의점, 핸드폰 매장, 뭐 안경점, 약국, 또 유명 커피숍 같은 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중에 이 건물에 핸드폰 매장과 편의점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임차 구성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죠. 네, 그리고 또 상층부에는 학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그것도 나름 선호하는 임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지도를 보시면 행당역이 있고 뒤로는 행당 대림아파트,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 부산 위브 등의 이쪽으로만 총 6,5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배우 세대를 지탱하는 상권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이 배우 세대의 수요를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라인으로는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나름 탄탄한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건물도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 같던데? 네, 아파트 입구가 이제 이쪽으로 나 있는데 네, 바로 입구 들어가는 쪽에 있는 건물이다 네네.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호를 한번 보시죠. 네, 개호는 대지 면적 79평, 연면적 156평, 지하는 없고 지상 4층 건물이 총 48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거래일은 7월 달에 거래를 했고 잔금일은 8월 달에 잔금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수익률도 3.8%가 나오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높은 편이죠. 네, 또 이 평당 5,400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쪽으로도 거래가 많이 되는 건물이 많이 없기는 한데 네, 서울시의 또 역세권에 있는 항아리 상권 건물 치고는 나름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되어집니다. 2009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나름 건물가는 평당 300만 원, 총 한 4억 7천 정도를 건물가로 잡아놨어요. 매매 금액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매매 금액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고 또 신축 건물이고 또 임차 구성도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크게 보면 두 부류인데 뭐 좀 노후화되거나 허름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내가 노력을 가미해서 약간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파시는 분이랑 아니면 그냥 다 갖춰진 건물을 사서 관리도 편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면서 그렇죠. 네,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면 뭐 나름 시세 차이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후자인 분에게 어울리는 건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은퇴를 하시는 분들, 빌딩 구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물이 딱히 이제 신경 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리모델링 건물 보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건물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게 덜 이제 골치를 썩일 일도 없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좀 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에도. 네. 그래서 나름 이 건물도 굉장히 좀 A급이었던 건물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단점이 있어요. 이 건물은 지금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인 거죠. 아.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뭐냐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는 동이 하나 있는데 구분 세대가 여러 개가 있죠.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2호, 102호, 202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할 때 구분 등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굳이 분양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주가 한 명이었음에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단점이냐면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통건물이었다 그러면 약 감정평가 금액에서 약 70% 정도를 대출을 해주는데 이거는 한 5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48억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21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대출이 많이 안 나왔던 게 단점이지만 약간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많이 끼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가장 딱 적절하게 매입하지 않았나. 이분은 거의 30억을 다 주고서 딱 매입을 하시는 그렇죠. 케이스네요. 정말 딱 취득세까지 다 해서 정말 30억 가량을 주고 매입을 했던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매각 사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약 한 600m 정도가 돼서 한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상권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압구정역에 뭐 이쪽 왼쪽에 메인 상권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상권들은 아실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산대로변에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이제 주변에가 좀 뭐 웨딩이나 뭐 편지샵 아니면 이제 스튜디오 이제 소사옥들로 조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쪽 이제 가운데 라인이 이제 먹자 상권, 그 이제 오피스 상권으로 좀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좀 상권이에요. 네. 카페들도 잘 되어 있고 맛집도 꽤 있는 위치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좀 유동 인구가 좀 많고 이제 오피스 상권은 어느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건물 이제 개요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제 매매 사례가 이제 강남에서 좀 약간 현재 이 부동산 매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매매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이 건물이.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면은 매매 금액은 77억이에요. 네. 그 이제 대지 평수는 69평, 69.7이니까 약 한 70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면적은 171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이 이제 이번 연도 한 2개월 전에 10월 달에 이제 거래가 된 건물인데 사실 조금 여러분들께서 30억으로 살 수 있냐라고 조금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건물이 수익률이 만 3%가 나오지 않고 그 이제 매매 금액도 77억인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이제 대출이 60억이나 나왔어요. 60억? 네.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강남이랑 비강남권은 그 대출에 대한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이제 투자자들의 수요도 좀 많다 보니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번에 매입하신 분도 거의 60억에 가깝게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현금 30억으로도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의 부동산 이제 거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건물이 2019년 6월 달에 42억에 거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물이 기존에 어땠는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 건물이었어요. 네, 이게 상가주택이거든요, 심지어. 그냥 빨간 벽. 빨간 벽돌이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작년 6월 달에 42억, 평당 6천만 원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 저렴하네요. 네. 6천만 원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도 안 하시고 이제 리모델링 하신 거거든요. 리모델링만으로. 네. 이게 그냥 건물 이제 안에 있는 임차인들을 이제 명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이제 한 개층을 더 올리신 거예요. 아, 증축까지. 네, 증축까지. 전에는 이제 그 다가주택이었던 걸 이제 용도까지 변경을 해서 이제 제가 신축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정도만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35억을 보신 거예요. 42억에서 77억에 저희가 한 5억 정도 뭐 리모델링 비용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를 이제 뭐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 안 하고 30억을 이제 시세 차익을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이 세 번째 건물 소개했을 때도 그 사례를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에도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사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파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좀 신축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들 이제 사셔서 본인들이 임차를 구성하고 수익을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시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제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전자 쪽이 조금 더 투자 수익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사례 때문에 이제 강남의 현 부동산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매매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77억에 거래가 된 게 뭐 저렴하게 됐다, 뭐 엄청 좋은 건물이 매매가 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니즈에 맞는 네. 건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메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면은 강남에 이제 조금 이제 역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좀 가깝고 대로변과의 좀 접근성도 있으면서 신축 깔끔한 건물들의 수요가 얼마나 높다라는 거를 조금 이 사례로도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뭐 그렇죠. A급이라기보다는. 저 이제 매매 금액 사실 좀 비싸긴 합니다. 네, 좀 네. 평당 금액은 주변 한 8천 정도에서 9천 사이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매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조금 인기가 있는지를 또 실감을 좀 해줄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현금 30억 있다면 살 수 있는 건물들 중 최근에 한 3, 4개월 내에 거래된 물건들만 모아봤습니다. 사실 현금 30억으로 살 수 있는 게 100억에서 120억 가량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수준인 한 5, 60% 정도로 대출 비율을 설정을 하고 매입할 수 있는 건물들로 최대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좀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정부 규제가 주택을 좀 많이 투자를 못 하시니까 2, 30억대 투자자분들이 연락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가 그냥 단순히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팀장님 저랑 합쳐서 한 10분, 신규 고객만 10분 넘게 연락 오실 거예요. 계속. 근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투자자들이 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매매 사례도 좀 정리를 해서 보니까 좀 약간 저희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매각이 됐어? 이게 좀 투자성이 있는 건물인가 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매각이 됐더라고요. 이 금액에 거래가 됐어? 네, 막 이 이렇게 금액에. 놀랄 정도로? 뭐 평당 금액도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는 걸 보니까 저희가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계속 금액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급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빨리 투자를 하시는 거는 맞지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물을 이제 자료를 받으시거나 보게 되신다면은 정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직접 가서 답사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임대도 좀 어렵잖아요. 이제 공실이나 아니면 주변의 임대 현황도 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서 실패한 투자보다는 조금 훌륭한 성공한 투자를 하시기를 조금 더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하면서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의 기준점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에는 현금 50억이 있다면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보기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이렇게 저희가 현금 30억이 있다면 살 수 있었던 건물들을 최근에 거래된 한 3... 왜 이러지? 나 살을 나도 다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래. 살 수. 이것도 그거 마지막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난 살을 싫어하나? 이거